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연 남아있죠. 마지막 강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한반도 평화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한반도 평화포럼 사무국장이신 이창희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또 세 번째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앞에서 얘기한 신한반도 체제를 과연 우리가 힘있게 열 수 있는가, 우리가 자신 있게 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100년을 열려면 우리가 과거의 10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지정학적 저주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반도 분단 상황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찰을 일으키는 곳에서 우리가 되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반도 분단은 이 한국 전쟁 때 해방 이후에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논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외세가 이 한반도를 어떻게 갈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까, 이런 것들을 한반도 분단의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단의 기원은 사실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명나라와 강화회담을 하면서 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분단해 볼까, 그리고 우리 조선에 팔도가 있었는데 북쪽의 사도와 남쪽의 사도를 한번 나눠 가져볼까,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나당 연합군으로 해서 통일신라를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칠 때 한반도가 분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신라라는 우리 민족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개입을 시켰죠. 근데 우리 민족의 의사 전혀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단되는 것은 임진왜란 때, 그런 분단 논의가 됐던 것은 임진왜란 때 처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은 계속 이제 이어져서 구한말 때도 이어지는데, 사실 청일전쟁 아시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885년에 영국의 킴벌리 외상이 이 한반도가 되게 불안하다, 차라리 청국과 일본이 38도선을 중심으로 서로 본할 통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이 어디서 맨 처음에 만들었는지 아세요? 거문도입니다. 그게 거문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1885년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거문도에 해밀턴 테니스장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영국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청국과 일본이 되게 위험하니까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들과 한반도를 나눠 갖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논의는 또 러일 전쟁 때도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전에 1890년에 일본이 러시아가 너무 세다고 하니까 39도선이나 대동강인 한강을 중심으로 나눠 가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일본이 너무 커지다고 생각하니까 러시아가 1903년에 러일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39도선으로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해방 전후에 뭐 신탁 통치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그때부터 한반도 분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데, 그런 역사는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선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거죠. 38선은 오래된 역사를 두고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어떤 충돌 속에서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단의 논의에 우리를 배제한 그런 어떤 한반도 분할 통치 논의에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항이 갑오 농민 전쟁입니다. 1894년에 반해세 반봉건을 외치면서 시대적인 탄가노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또 외세들의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거족적인 밀란이 사실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그 가보 농민 전쟁을 일으켰던 농민들은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또 10년이 지나서 또 일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자꾸 간과하는데, 여러분 망우리 가시면 조선 창의군 13도 창의군 의병탑이 있어요. 망우리에 그런 게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망우리에 조선 구한말 의병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대문으로 진격하는 그런 투쟁을 벌립니다. 그때 1906년부터 1911년까지 정규군, 일본 정규군과 한 2,800여의 전투를 갖다 치르는데 한 2만 명에 3만 명이 전사합니다. 특히 가보농민 전쟁 때 당했던 사람들의 친척이나 자식들이 또 의병으로 많이 와서 전라도가 특히 의병에 많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집중적인 토벌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단순히 의병으로만 싸운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런 제국에서, 대한제국에서 민국으로 전환하는 우리 민족이 세계사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평화적인 비폭력 만세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 만세운동을 계기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이 지속됩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은 사실 좌절됐죠. 왜 좌절됐을까요? 그 시대가 엄청난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것에 이어서 1930년대 만주사변, 30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그리고 1945년 분단, 또 1946년부터 49년까지 중국에서 제2차 국공내전이 벌어지는데 만주에 있던 조선족들이 20만 명이 민병대로 참가하고 5만 명이 정규군으로도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한 60년, 70년 동안 한국전쟁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징병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징용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전투를 해가지고 서로 동족상전의 비극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많은 비극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그런 독립의 번영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선 근방에 엄청난 공장을 이미 져놓고 있습니다. 이 휴전선이 시작되는 바로 밑에 이 파주가 있고, 이 파주에 LCD 공단, 세계적인 LCD 공단이 있습니다. 올해 완공되는 OLED 공장은 연간 10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5만 명의 직감적인 고용효과를 내는 그런 엄청난 단지입니다. 여기에 만약 연평도 표국 같이 포격이 만약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두워지겠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평화를 외쳐야 된다는 거죠. 평화 경제의 핵심은 단순히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한다, 경제적으로 잘 살면 평화도 온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걱정을 합니다. 너무 평화 통일에만 신경을 쓰고 경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에 신경 쓰기 위해서, 즉 평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에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유례없는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2차례, 북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지금 계속 5차례, 7차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이런 걸 보면 외교사의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죠.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역사가, 대역사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번영으로 꼽혀나는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우리는 북방으로 올라가야 되고 남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가 계속 갈라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북방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이
옛날 고려인이라고 우리 조선족이 이 간도에 살았으면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사람은 고려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라 그러니까 나 가기 싫다 해서 도망간 곳이 사할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 2세들이 3세들이 여기서 살고 있죠. 여기가 지금 보물섬이 됐습니다.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고 가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석유관과 가스관은 어느덧 지금 북경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까지는 못 오고 있죠? 분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으면 에너지가 우리가 많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뽑아 올리는 중장비는 누가 만들어요? 대한민국이 만드는 겁니다. 일본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일본한테 사할린을 뺏겨봤던 경험이 있던 러시아예요. 중국 사람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중국한테 뺏은 연해주예요. 그러니까 전혀 빼앗길 것에 염려가 없는 그런 한국이 기술도 있으니까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또 밑으로 가면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 자원과 에너지로 많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해죠. 연해주는 950만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죠.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이 동남아 6억 5천만 정도가 삽니다. 이 인도 2030년 되면 20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 교육액이 215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우리 한반도의 번영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운데가 막혀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2040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동북아 경제권이 북미 경제권, 유럽 경제권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발전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게 막혀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평화롭게 진행할 때 북한의 번영도고 우리 남한의 번영도 지속 가능해지면서 상호 번영하는 신한반도 체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강의하신 분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나와 같은 북한을 만들려고 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지금 서로 번영을 추구하면서 공존을 추구하면서 사이좋게 서로 인정하면서 여유를 갖고 그럴 때 어느덧 통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헌법으로 1인 1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한국가 중심의 그런 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차를 인정하는 그런 사실상의 통일을 평화 경제를 통해서 남북연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갈 때 우리는 어느덧 이제 하나의 체제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할 수 있어. 이런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작은 바로 이 악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국내적으로 불안하고 세계적으로도 미중 갈등 때문에 세계 경제에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각국의 경제 신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AA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신용평가기관 S&P가 발표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 이 악수의 힘이 경제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평화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 경제로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평화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를 반드시 자신감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주제로 우리 이창희 박사님께서 마지막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지난 100년과 또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강연과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하실 게 있다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요즘 일본과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장차 삼국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장차 삼국의 미래는 질문하신 젊은이 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긴장이 조성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북아 영토 분쟁이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린 유례 없이 서로가 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우리가 일본으로 700만 명이 관광을 갑니다. 중국에서 800만 명이 일본으로 관광을 갑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500만 명이 관광을 갑니다. 일본에서 한 350만에서 400만 명이 중국으로 관광을 갑니다. 또 우리나라로 중국에서 관광객이 지금 좀 줄었는데요. 500만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350만 정도가 옵니다. 이렇게 몇백만이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의 한일 간의 마찰은 일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힘들이 크게 작용하면서 동북아의 평화, 한반도의 분단도 거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창희 박사님의 강연과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좋은 강연과 또 여러 가지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갔고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이것으로 2019 BBS 특집 한반도 평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한반도, 안타깝게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남북 통일의 주인공이 되고 또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여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